예, 4월 첫째 주말 시황 보시겠습니다. 우선 주식부터 보시겠습니다. 주식 보시면은 여전히 개인 매수, 외국인 매도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개인은 22조 원 코스피, 외국인 17조 원 매도고요. 기관도 7조 5천 매도고 개인만 22조 원 코스피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조금 매도했던 개인들이 또 지수가 반등하니까 다시 따라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은 다시 매도, 기관 외국인은 다시 조금 매도로 바뀌었고요. 1월 1일부터 코스닥 역시 개인이 3조 4천억으로 홀로 매수하고 있고요. 근데 외국인 이렇게 매도 강도가 크진 않습니다. 1조 3천억, 기관 1조 7천억, 기관이 더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예, 선물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선물 보시면은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난 만기 이후에 3월 13일부터죠. 13일 이후에 외인 3조 4천억 매수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특히 매수가 많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이 선물은 6월 둘째 주 목요일이 만기죠. 그러면은 미니 선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니 선물 보시면은 미니 선물은 4월 둘째 주 이번 주가 되겠네요. 이번 주 목요일 만기에 외국인은 지난 만기 이후에 한 8천억 가량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매수하고 있습니다. 미니 선물만으로 본다면 조금 이번 주 하락을 예상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근데 선물이 매수라서 어쨌든 미니 선물 합쳐서 외국인은 2조 2천억 상방이라는 점 기억해 두겠습니다. 지난 만기 이후 코스닥 150 선물의 경우에는 외국인 홀로 1938억 매수인데, 매수량이 작아서 뭐 그렇게 코스피 대비 너무 작죠, 금액이. 그래서 조금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선물 볼까요? 주식 선물 경우에는 지난 만기 이후에 기관만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요번 거에 매도네요. 그죠? 어쨌든 요번 달 만기인 것에 외국인은 주식 선물, 미니 선물 모두 뭐 큰 건 아니지만은 하나는 미니 선물 8천억, 주식 선물 700억대 매도 포지션입니다. 달러 선물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거 나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다시 조금씩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래도 지난 3월 13일 만기, 근데 제가 달러 선물로 투자해 본 적이 없어서 아마 같은 날이겠죠. 보통 같은 날일 겁니다. 만기가 전날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잡았을 때 3월 13일 이후에 3천억 정도 외국인 달러 순매수 포지션입니다. 어쨌든 최근에 조금 다시 매수로 좀 전환됐다는 점은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 미니 선물만 다시 짚어드리면요. 미니 선물 해서 누적으로 합쳐서 2조 2천억 상방이라는 점. 근데 이 풋옵션이 매도입니다. 누적이 풋옵션, 콜옵션 다 매도긴 한데 풋옵션의 매도가 훨씬 더 크다. 옵션 원래 거래 금액이 작아서 크게 쳐주진 않는데요. 근데 조금 이거 매도가 조금 누적 매도가 크긴 하네요. 옵션 치고는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식 자체로는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때리고 있다는 점을 깔아두시고, 이제 이후에는 이제 반등에 어디까지 반등하느냐에 대한 것인데, 일단 선물, 미니 선물 합쳐서는 2조 2천억 상방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단 지금 당장 이번 주 4월 9일 날 만기인 미니 선물의 경우에는 8천억 매도 포지션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옵션도 4월 9일이죠. 근데 뭐 미니 선물이 8천억 매도긴 한데요. 그게 뭐 아주 몇 조 원가량, 지난번에는 막 몇 조 원씩 컸잖아요, 미니 선물이.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니까, 그래도 뭐 작은 건 아니죠. 그래도 1조 원 가까이 되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조금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지난주 금요일 날, 정말 제가 볼 때는, 극적인데, 21선을 다시 살짝 돌파했습니다. 깼다가 돌파한 건데, 5일선, 21선 둘 다 살짝 위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쉬워요. 여기서 이 가격에서 지지되면은 추가 반등. 만약에 월요일 종가로 여기 깨지면은 조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5일선과 21선은 그렇게 되면 같이 깨게 되죠. 그래서 월요일 종가 대응을 꼭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요일 오후장에도 하락 마감될 기미가 보이면 그냥 제가 볼 때는 이후에 좀 조정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내가 제일 잘 나간다는 것처럼 그렇게 그죠. 지금 아주 아슬아슬한 게 아니고 21선은 깨려면 멀었고 그죠. 지금 뭐 상황 따라 뭐 이번 주 떨어지면 5일선 정도 깨는 게 될 텐데 어쨌든 5일선을 타고 오른 기간이 좀 오래되면은 5일선 깨질 때 그때도 조금 더 좀 많이 줄이는 그런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 다우나스닥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월요일날 하락이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어차피 제가 분봉을 보니까 우리 마감할 때 이미 나스닥 선물이 좀 하락 중이었어 가지고요. 그게 이미 좀 그때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물만으로 보면은 나스닥하고 지금 그렇게 좀 비슷한 위치다 보시면 되고요. 단 제가 늘 문제는 나스닥에 있다. 나스닥이 떨어지기로 하면은 우리는 당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려 왔는데 지금 나스닥은 다 깼습니다. 그죠? 다시 보시면은 모든 이평선을 다시 다 깨고 5일선, 21선도 아래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지금 깬 기간이 하루, 이틀, 3일이거든요. 3일 동안 회복을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 이번 주에 회복 못하면은 적어도 이 쌍바닥까지 각오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쌍바닥 이게 보통 오르기로 하면 이렇게 쌍바닥까지 놀리다가 몇 번 하다가 딱 오르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떨어뜨리기로 하면 여기서 다시 올랐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다면 쭉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렇긴 한데 근데 뭐 이것은 뭐 단기적인 거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예상할 수는 없고요. 상황 따라서 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이번 주에 못 오르고 하다가 일로 그냥 쭉 깨버리는 것도 이것도 뭐 있을 수 있는 차트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되기는 뭐 꼭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방향을 여러분이 정해 놓으시면 안 되고요. 저희는 이평선 대응을 하는 거고 여기를 계속 회복을 못하면은 여기까지 떨어졌는데도 이 이평선대로 회복 못하고 이러고 주가가 이러고 있으면은 그냥 계속 우리는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예측하지 마시고 이평선 대응은 그냥 이평선대로만 흘러가는 대로만 대응하는 것이지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가끔 짜증나는 건 이평선 대응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가 갑자기 그냥 확 올라버리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평선 아래서 조심했는데 확 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긴 있죠. 그럼 어쨌든 외국인이 국내 증시도 계속 팔고 있고 앞으로 만약에 선물이 2조 2천억에서 더 늘어나지 않고 막 3조 원, 4조 원으로 외국인이 국내 주식 선물 상방이 늘어난다면은 반등을 더 예측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후에 다 처분하고 오히려 선물 조치 외국인이 매도로 갔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하락을 글로벌 증시 하락을 예상해 봐야겠죠. 유로스톡스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 21선 다 이탈한 구간이라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딱 그게 좋습니다. 유로스톡스 하방하고 나스닥 하방하고 인버스. 인버스로 검색하면 다 안 나오는 게 있네요. 나스닥으로도 검색 한번 해보시고 유로스탁스로도 검색해보시면 두 배 인버스도 있고 그냥 인버스도 있으니까요. 인버스 검색에도 안 나오는 게 있는 게 코스피 200 선물도 선물 인버스로 검색을 해야 될까? 선물 띄지 말고 200 인버스인가? 예, 코스피 인버스 찾으려면 200 선물 인버스로 찾으시면 됩니다. 200 선물이라고 치셔도 되고 숫자 200 선물. 예, 환율 보시게 되면 외국인 채권 동향 보시겠습니다. 4월 들어서 1000억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2일에 좀 매도했는데 또 3일에 매수해서 4월 중으로는 큰 변화 아직 시작을 얼마 안 돼서 없고요. 3월 중으로는 7조 원 그래서 20년 중으로 17조 원 들어와서 아직 외국인의 채권 동향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달러 선물 최근에 조금 매수했고요. 그리고 1220원을 지금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1220원이 지켜내면은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을 좀 열어두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내리막길이라 잠깐 반등하고 그냥 깨버릴 가능성도 염두에는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1220원 좀 깨지면은 환율은 조금 하락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워낙에 이제 원유라든가 주식도 맞물려 있어가지고요. 원유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오르다가 이제 반등하다가 다시 하락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점 대비 지금 목금을 크게 올라가지고요. 저점 대비 40% 정도 상승 구간 이제 20불에서 28불까지 올랐습니다. 지난번 제가 설명드렸듯이 2008년도 때 40% 반등하고 그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왔다가 그다음에 또 한 35%또 반등하고 또 제자리 3바닥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그때와 다른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그때보다 더 낮기 때문에. 그죠? 그때는 35불에서 50불 가까이 반등하는 거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격이 더 낮기 때문에 조금은 더 오르 한 그죠? 30불 넘네 만에 한해서 뭐 30불 초반 정도까지 올라도 그렇게 되면 바닥 대 50%가 되는 건데요. 어쨌든 30불이 좀 넘더라도 이후에 다시 조금 보통은 다시 눌리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근데 뭐 예전하고 무조건 똑같이 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개인들의 포지션이 또 많이 올랐는데 개인들은 또 하방에 많이 치거나 늘 개인과 반대로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에서 잠깐 빠졌는데 왜 이렇게 여러 번 누르느냐 하는 것은, 제가 물론 이제 개인들과 반대급부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이걸 이렇게 여러 번 누르는 이유는요. 어차피 선물 플레이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선물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낮기 때문에 무리하게 투자되는 게 인지되면은 한 번씩 눌러줌으로써 걔네들 반대 매매 당하게 하고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쫙 단기에 쫙 빼기도 하고 오르더라도 보통은 그렇게 한번 하면서 하는 거. 요것도 그런 과정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요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 누른 것도 그런 과정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두 번 눌렀다고 봐도 되긴 하는데 이걸 1차 폭락으로 보고, 어쨌든 이번 주에는 저희 운영 카페에서는 분할로 3분의 1이든 4분의 1이든 조금씩 오를 때마다 줄여갈 겁니다. 물론 오를 때마다 줄이되 몇 프로는 남겨야겠죠. 적어도 3분의 1은 남겨야겠죠. 우리가 전부 다 팔았다가 샀다 하기는 힘들고요. 팔긴 파는데 절반은 남기고 팔 거냐, 아니면은 3분의 1만 남기고 팔 거냐. 오를 때마다 분할로. 그러니까 또 4분의 1씩 분할할 거냐, 3분의 1씩 분할할 거냐, 아니면 당장 50%를 딱 오를 날 팔 거냐. 각자 선택하시면 되겠죠. 근데 아마 3분의 1 정도, 음, 3분의 1 정도 일단 월요일 날 시초가에 팔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70% 보유량에서 또 3분의 1 정도를 조금 더 오르게 되면 팔고, 못 올라도 팔아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대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달러 인덱스는 다시 오르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 보시면은 음, 여기 맞고 오를 수가 있고, 조금 가깝게 여기를 연결시키면은요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그죠? 여기 몇 개 닿는 데가 있죠. 약간 상향시키면은 딱 거기 맞고 올랐죠. 그죠? 요 이해 되시나요? 낮춰서 은 거는 여기를 맞게 하려고 그렇게 끈 거고, 여기도 걸리잖아요. 여기를 맞게 그면은 요건 여기를 딱 지지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요거 손절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윈라인 손절 나중에 내려왔을 때 깰 경우. 그리고 윈라인은 어쨌든 이거를 넘으면은 초강세 구간 진입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음, 어쨌든 달러 인덱스 좀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이 아시고, 2010년으로부터 긴 기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를 넘게 되면은 완전 초강세로 가게 됐죠. 왜냐면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넘네 맞네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를 넘어주면은 그래도 어쨌든 길게는 보통 전고점 여기가 두 개 겹쳤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살짝 넘긴 넘었네요. 단기로는 참 재밌죠. 그렇게 달러 찍어서 불안할 것 같아서 좀 약세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단기로는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달러 투자하시는 분들 일단 1220원 원달러는 하시고, 아까 달러 인덱스로는 아까 정해드린 그 라인을 조금 지금은, 왜냐하면 여기를 아까 그 선이 여기를 맞았었기 때문에 여기 아까 쭉 거가지고 여기가 맞았잖아요. 나중에 여기를 지켜내는가, 여기 여기를 깨게 되면은 좀 떨어지겠죠. 이렇게 아니면은 가려면은 이렇게 가겠죠. 예. 어쨌든 그럼에도 외인 채권 동향이 아직은 안정적이라서 근데 보고 있는데, 만약에 외인 채권 동향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경우에는 달러 투자도 그때 고려해야겠죠.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샀다 팔았다 이미 수수료만 그게 사고 팔 때가 달라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2016년도에 저희 카페에서 원유를 뭐 투자해서 많이 먹었다고 했는데, 그때 16년이 천연가스를 많이 먹었을 때네요. 그때 제가 다시 가서 봤는데 그때 원유도 투자하고 있었는데 그보다 천연가스 저점일 때라 26년이거든요. 그때 많이 했고, 지금도 그래서 천연가스가 저점 근처라 같이 투자 중에 있긴 합니다.
그러면 원유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한번 저희 카페에서 먹었는데 그건 뭐 나중에 원유 설명할 때 제가 찾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어떤 그 이후에 한번 또 좀 많이 하락했을 때가 있어서 그때 한번 먹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천연가스를 여기서 저희가 엄청 들어갔죠. 진짜 엄청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근데 들어간 게 2불 때, 3불 때, 3불 근처에서부터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손절하고 해서 마지막에 여기서 크게 들어간 거였었어요. 물론 엄밀히는 나중에 이득 보고 나오긴 했는데 조금 많은 이득은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손절하더라도 계속 손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조금 회복하면서 나오는 그때가 바로 1.6불 때 그때가 바로 2016년도 천연가스 저점이죠. 이게 거의 그동안 최저점 1.6불이었는데 이번에 연결 선물 기준으로 이제 1.519 찍고 지금 좀 올랐죠. 원유랑 같이. 원유도 말도 안 되는 가격이긴 하지만 천연가스 자체가 이 정도면 굉장히 에너지 효율 대비 엄청 싼 가격이에요, 이게요. 근데 천연가스는 말씀드렸다시피 콘덴고가 심해서 이미 이거는 어느 시기에 잘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느 시기에 단기로 먹고 나와야지 뭐 2년, 3년 이것도 장기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천연가스에 대한 얘기 나중에 하게 되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